교재 282쪽 2월의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전표와 마찬가지로 붓개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신 후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월 3일 제품 2개를 원가 200만원, 시가 230만원,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계정 대체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인 원재료, 상품, 제품들을 구입하거나 제조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원재료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상품은 매출하는 데, 제품도 매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용도가 아닌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인식을 할 수 없어서 저교의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고 하는 저교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저교 입력이 생략되지만 해당하는 타계정 대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대표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라고 사용해 줍니다. 두 번째,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기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부금 사용해 줍니다. 네 번째, 화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계정 과목 재해 손실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차변에 입력해 주시고 사용한 재고자산에 대한 금액을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대변에 작성을 해줍니다. 원래 재고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해 준 거기 때문에 시가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 그대로 원가로 적어 주시고 해당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교 8번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3일 거래를 보시면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계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하지만 견본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은 800번대 견본비 사용을 해줍니다.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는 대변 위치에 제품 적어주시고 본래의 용도대로 쓰이지 않아서 원래 거 그대로 견본으로 사용했으니까 금액은 원가 200만원을 작성해 줍니다. 견본비도 200만원 적어주시고 본래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다가 저교 8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2월 5일 종업원의 1월분의 급여를 공제한 후에 차감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1월의 급여 명세서가 생산직의 거래와 영업직의 거래가 나뉘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임금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는 급여, 임금, 이자비용, 교육훈련비, 수수료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때 원천징수하게 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사용합니다.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나중에 납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회사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분은 우리 회사의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자 수익 발생 시에 원천징수하면 계정 과목은 선납세금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2월 5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직원인 지창욱의 지급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총 지급된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금액을 확인해서 우리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임금 작성해 줍니다. 금액은 220만원.
영업직 직원인 송중기에게 지급된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모두 합산해서 19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800번대 급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총 금액은 190만 원. 전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제된 후에 차감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제된 금액, 원천징수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남의 세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 위치에, 부채가 감소가 아니라 부채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과목 예수금, 그리고 금액은 생산직이랑 영업직이랑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작성해 줍니다. 33만 9,600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금액들, 생산직 201만 1,000원, 영업직 174만 9,400원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주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376만 4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월 6일입니다. 제품 매출처인 주식회사 목화주단에 외상 매출금인 1,300만 원이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을 회수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해당하는 칸에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계정과목 외상 매출금 적어주시고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목화주단, 그리고 나서 회수된 금액에 대한 2% 할인되어 매출의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77쪽에 나와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 매출과 관련돼서 할인한 내역은 매출에 대해서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채권의 반대쪽, 이 매출의 반대쪽인 차변에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매출 할인 1,300만 원에서 2%를 할인해 줬으니까 금액은 26만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만큼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으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나머지 차액인 1,274만 원 입금되었다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0일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리한복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대여금인 6개월 만기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금을 빌려주고 수령할 때 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6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면 이득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는 위치에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이 외상매출금은 주식회사 우리한복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래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여금도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우리한복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주식회사 단한복의 외상매입금 중 100만 원을 주식회사 단한복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될 대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갚아야 될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만 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을 받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채가 감소된 차변에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금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거래처도 반드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단 한복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월 15일 주식회사 한복담따에 수출을 한 제품에 대해서 선적일이 2월 4일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0를 수령했는데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단 2월 4일의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2월 15일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수출을 한 경우에는 항상 선적일 날짜의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외상 매출금을 갖다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주시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00이긴 하지만 선적일의 환율 1달러당 1,100원을 곱하게 되면 금액은 110만원 계산됩니다. 거래처도 입력해 주셔야 하니까 주식회사 한복담따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금에 대해서 원화로 모두 환전해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금액은 $1,000를 기준으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환전해서 받을 때는 1달러당 1,2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는 총 120만원어치의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은 110만원이었는데 금액을 120만원이나 받게 되면 우리 회사에 돈을 더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외화로 환전을 모두 했더니 차이가 나는 이익이 생겼다. 계정 과목 외환차익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차이 나는 1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감소하는 경우에 외화로 차이 나는 금액이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외환차 손이라고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2월 17일 거래입니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고은의 주식 1,000주, 한 주당 일면가액 3,000원을 500만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해 주시고,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67쪽에서 6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금액 그대로 500만원 작성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들은 구입한 자산에 포함을 시켜주시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를 따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계정 과목은 900번대에 수수료 비용 써주시는 겁니다. 금액은 10만원.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금액 현금으로 적어주시고 전체 금액 51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9일 거래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3년 후의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3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장기 차입금. 금액은 1억 원 작성해 줍니다.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금액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은행은 신한은행 넣어 주시고요. 그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통장 금액 보통 예금 금액은 1억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20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처리했는데 영신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 700만 원을 회수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81쪽에서 82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기의 대손이 확정했는데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손충당금을 다시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다시 모아졌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계정 과목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7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25일 이자 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고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받으면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먼저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선납세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 총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 우리 회사에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금, 선납세금 적어주시고요. 100만 원에 대한 15.4%를 계산해서 15만 4천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계정 과목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인 84만 6천 원만큼 입금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화연에 외상매입금 4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의 대가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가온정에 약속어음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의 배서, 어음과 관련된 거래들은 교재 페이지 78쪽에서 79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갚아야 될 부채를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감소합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주식회사 화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 매출 대가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은 받을 어음 적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지급해 줬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고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어음은 주식회사 가온정이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가온정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의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거래의 마지막 2월 27일입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 잉여금 처분 내역에 대해서 정기분의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익 잉여금 처분액 그리고 첫 번째 이익 준비금 100만 원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 현금 배당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아놓은 이익들을 주주총회 때 어떻게 사용할지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주들에게 지급할 현금 배당은 지금 당장 지급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작성해 주고 부채로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현금 배당에 대해서 10%만큼은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 준비금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정 과목으로 이익 준비금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1000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적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을 모두 모아놓은 이익에서 지급할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었다라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계정 과목은 2월 이익 잉여금을 사용합니다. 현금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이고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작성해 줍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 10%만큼 정리해야 되니까 정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익준비금,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면서 계정 과목 이익준비금, 금액은 10%인 100만 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에 이익준비금이 100만 원, 총 이익 중에서 1,100만 원만큼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달 전표를 직접 손으로 분계하신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거래만 먼저 입력할 거라 날짜를 2월 세팅해 주시고 첫 번째 거래는 03일 거래입니다. 제품을 견본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가 아니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차변에는 800번대 견본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200만 원. 해당하는 날짜에 4번 대변에다가는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금액은 동일하게 200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제품은 매출 거래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적용칸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8번 숫자를 넣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적요가 입력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모든 적요들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2월 05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었습니다. 생산직과 영업직을 구분하셔서 3번 차변에 생산직 지급한 급여는 임금, 500번대를 찾아서 금액을 넣어주시고 금액 220만 원입니다. 똑같이 차변에 영업직 직원에게 준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검색해서 800번대 급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801번의 급여, 총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남의 세금을 받아놓은 예수금 금액을 4번 대변에 적어줍니다. 예수금은 총 33만 9,600원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보통예금 검색해서 금액 376만 4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6일 거래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됐을 때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감소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목화주단에 대한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거래처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1,300만 원. 회수하면서 할인된 금액만큼을 차변에 매출 할인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거래는 제품 매출과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에 제품 매출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2%만큼 할인해서 금액 계산하면 26만 원.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3번 차변에 당좌 예금 금액을 넣고 자동으로 계산된 1,274만 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0일 거래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4번 대변에 갖고 있었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줍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 한복에 대한 금액 1,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을 입력하신 후에 대여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단기 대여금을 증가시켜줍니다.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도 우리 한복으로 동일하니까 위에 거래에 해당하는 우리 한복의 거래처를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거래입니다. 단한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면제받았던 거래였습니다. 갚아야 될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단 한복 입력해 줍니다. 금액은 100만 원. 해당하는 부채, 채무에 대해서 면제됐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갚아야 될 채무를 면제해 준 채무 면제 이익을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월 15일 거래입니다. 수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거래처는 한복 담다. 금액은 1,000달러에 대해서 1,100원씩 곱해서 110만 원이었고요.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3번 보통예금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이 보통예금을 수령할 때는 환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120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러면 110만 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120만 원 보통예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돈을 더 수령한 만큼 4번 대변 수익이 발생하는 자리에 외환 차익 계정 과목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2월 17일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한 거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취득한 금액 그대로 5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구입과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자산에 모두 포함해주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수수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 제일 아래쪽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 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현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2월 19일 거래입니다. 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장기 차입금을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드실 때는 한 글자를 더 작성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이고 금액은 1억 원 넣어줍니다. 보통예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완료됩니다. 2월 20일 거래입니다.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처리를 했었는데 일부 금액을 회수했던 거래였습니다. 전기에 확정된 것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검색을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109번을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회수된 70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고 700만 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25일 거래입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해서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내역이었습니다. 자, 날짜는 25일. 회사에서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았으니까 4번의 대변. 이자 수익 금액은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납부해서 원천징수액을 뺀 자산 금액인
3번 차변에 선납 세금 입력해 주시고요. 15.4%를 계산한 15만 4천원을 넣어줍니다. 나머지 금액은 3번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했기 때문에 차변 보통예금 84만 6천원 자동 계산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6일 거래입니다.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해서 지급한 거래였습니다. 자, 날짜는 2월 26일. 가지고 있었던 외상매입금의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화연 넣어줍니다. 금액은 400만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4번의 대변에는 받을 어음을 넣어줍니다. 외상대금에 대한 거래처와 어음에 대한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음은 가운정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잘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7일 거래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개혁에 대해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고하면서 회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익 모아뒀던 거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3번 차변에 해당하는 자본이 감소가 됩니다.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 총 금액 1,100만원만큼 사용을 했던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현금 배당으로 지금 당장 지급하지 못했던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고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을 넣어줍니다. 금액은 1,000만원.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 이익준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4번 대변, 계정 과목 이익준비금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100만원 세팅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